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바리스 드론라이더입니다. 자전거 동호회하면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하면 자전거 동호회. 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몇천 명이 있는 동호회를 벌써 운영을 한 지 7년 정도, 자전거를 탄 지 10년 됐는데 자전거 동호회를 7년간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다? 폭파시키고 싶다. 야, 동호회 그냥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운영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자전거 동호회를 운영을 한다는 거, 운동하는 분들,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리고 싶은 욕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향이 강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정치나 아니면 뭐 패가르기, 뭐 초보자들 갈구기, 초보봉으로 꼬셔가지고 속도로 죽이기, 이런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들이, 그래서 시간이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순수한데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고여가면서 이 고인물들이 점점 변해가면서 동호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항상 몇 년 동안 비슷한 케이스로 겪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로 자전거 동호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올려줬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자전거 방금 샀어, 운동 1도 안 함, 그러면 동호회 가도 돼? 자, 라는 주제. 흥미롭죠? 자, 처음 주제부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로드 자전거입니다. 로드 자전거를 방금 샀어요. 야, 나도 오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로드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그렇게 심폐와 하체 근육에 좋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로드 자전거를 방금 샀어요. 근데 이분이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입니다. 로드 자전거를 금방 샀더라도 운동을 많이 했다, 러닝을 오래 했거나, 우리 지금 오늘은 안 들어왔지만 우리 동호회에 있는 4.8 타는 친구처럼 사자마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소에 다른 운동을 많이 했던 경우들이겠죠. 저도 수영을 7년 하고 젊었을 때 굉장히 좋은 심폐로 자전거에 동호회에 나가면 내가 저 배 나온 아저씨들 다 떠버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의 조건은, 자전거를 방금 샀어요, 운동 1도 안 했어, 그런데 나는 자전거 동호회를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준비가 된 상태로 동호회를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못 낀다에 저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못 낀다가 한 표를 줬느냐? 첫 번째는 기본 상식이 없는 분들이 자전거를 탔을 때 대부분 헬멧을 안 씁니다. 왜? 헬멧은 머리 망가지고 왠지 간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헬멧도 간지 아이템 중에 하나지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안전장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을 1도 안 하신 분이 조건이에요. 근데 운동을 1도 안 했던 분이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자전거 동호회에 가면 여러분들 뭘 합니까? 무조건 같은 취미로 모였던 자전거 동호인들이 팩주행을 합니다. 근데 팩주행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팩주행을 한다? 근데 운동을 1도 안 했던 분들이 그 팩주행을 따라갈 수 있다? 요건 또 동호회 잘못된 문화 하나 있죠. 초보들, 초급들 천천히 갑니다 해놓고, 요즘같이 좋은 로드 자전거들은 실제로 조금만 밟아도 20에서 30은 그냥 나갑니다. 그런 로드 자전거를 운동을 1도 안 했던 사람이 로드 자전거를 싼 걸 사서 갔을 때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갔다. 뭐 실제적으로 운동을 안 했어도 재능이 있으신 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뭔가 희열을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내가 뭐 장비도 안 좋고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나의 숨은 재능이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은 너는 아닙니다. 그래서 팩주행을 따라가면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뭘 느낍니까? 털렸다, 나를 버리고 다 가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와, 말로만 듣던 자전거 동호회에서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심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전거를 탈 줄은 알겠죠.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배우고 탈 줄은 아는데, 로드 자전거를 타면서 내 퍼포먼스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케이던스, 그리고 뭐 파워 유지, 기타 뭐 파워 미터,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내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그 거리에서 분배해서 뽑아낼 수 있는데, 이런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 그 팩주행을 따라간다고 한들 분명히 내 이 그 자전거의 능력, 나의 밸런스를 분배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털리면서 핸들 잡은 손이 힘이 빠지고, 고개를 숙이고 정면을 안 보고 다리가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 젖산 쌓이는 걸 느끼면서 자전거를 비틀비틀하거나 핸들을 놓치거나 슬립이 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만이 위험한 게 아니라 같이 팩주행 하시는 분들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로드 자전거를 탄다는 거는 내 몸에 로드 자전거를 맞춰야 돼요. 내가 로드 자전거에 내 몸을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피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 자전거를 타면서 실제적인 평속 말고요, 항속,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속도, 달리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속도, 항속을 약 25에서 30 정도는 달릴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몇 킬로 정도? 최소 30km에서 50km. 왜? 일반 초급자분들은 야 30km, 50km를 자전거 타고 어떻게 가나? 실제로 한 달만 타보시면 그 거리가 긴 거리가 아닌 걸 아실 겁니다. 대신에 그 거리를 항속을 25와 30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당연히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수치지만,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타야 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를 유지를 할 수 있구나. 최소 동호회에 가려면 항속이 25는 유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사드처럼 정말 등급을 냉정하게 나눠서 그 속도 있는 분들 팩으로 움직이더라도 25는 가야 저희 초급조 30, 항속 30 유지하는 걸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 30 밑에 입문조도 있어요. 입문조는 25로 가요. 근데 25를 아라뱃길만 가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 거의 40km. 근데 그 40km를 내가 10km를 25로 가니까 갈 수 있겠지? 안 돼요. 30km, 40km는 25를 유지할 수 있어야 이 40km를 안 떨어지고 같이 즐겁게 팩 주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약 항속을 최소 25는 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50km 이상의 주행을 본인이 해서 경험을 쌓아라.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동호회를 가시면은 동호회 분들이 친절해요. 아이고 우리 입문자 없는데 입문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로 모셔가 저희가 수신호 그리고 팩중에 대한 중요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수신호는 홀, 터, 정지 등등의 수신호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보자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말로 구두로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백주행 시는 바퀴 한 개 정도의 거리를 띄우시고 힘드실 때는 팔을 흔드셔야 된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가르쳐 주는 분들도 있는데, 가르쳐 주는 뭐 친절하게 해줬잖아. 왜? 너 방금 엄청 친절하게 했잖아. 브리핑까지 했는데 내가 뭐 때린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했어 뭐 했어. 어차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으나, 그 동호회 오신 분들도 즐기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거의 없다. 솔직히 친절하게 가르쳐 줄 의무도 없어요. 초보자분들은 내가 초보니까, 내가 애기니까 나를 좀 케어해줘, 가르쳐줘야지. 여자분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남자 회원이 왔어요. 제가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1도 안 한 근육은 많지만 자전거를 처음 타는 드론라이더라고 합니다. 근데 와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친절하게. 아이고 우리 드론라이더님 처음 뵙네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대를 하지 말고 본인이 어느 정도 그걸 유튜브나 이런 걸 습득을 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모든 전부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방금 샀어? 근데 운동 신경 1도 없어. 운동 1도 안 했어. 근데 동호회 가도 돼?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두 동호회에서 자전거를 즐기러 오신 분들 위해서, 서로 양쪽을 위해서. 싸구려 자전거 가져가면 무시하고 줄 세우게 하나요? 두 번째 주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싸구려 자전거를 방금 사서 동호회를 가는데, 그놈의 자전거 동호회에 싼 자전거 들고 가면 특히 로드 동호회는 무시하고 갈시하고 줄 세운다고 하던데,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드릴게요. 일단은 이 케이스는 케바케긴 합니다. 케바케긴 하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자전거 동호회 문화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가보시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동호회가 많이 모이면, 저희 전기하라 같은 게 많이 모이면 30명 40명 모이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금 동호회에서 보면 최저가형이 뭐 100만원, 고가형은 2천만원, 기항급이 그 자전거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기항 타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이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되게 신사인 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 30명 중에 꼭 남을 자전거로 무시를 하고 깔보고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한둘은 있어요. 근데 표현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 싸구려 자전거를, 여러분 지금 남자 회원이에요. 여자 회원이 아닙니다. 여자 회원은 대놓고 갈구지 않겠죠. 시각적인 각인이 있습니다. 일단 자전거가 저가형 자전거다. 그리고 자전거가 좋아 보이지 않으면 일반적인 자전거 동호인, 저도 마찬가지로 싼 자전거를 타고 오면 자전거를 못 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전거는 기구를 써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좋은 놈을 쓰면 쓸수록 빨라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무거운 자전거를 갖고 와. 그런데 저 친구는 그럼 자전거 잘 못 타겠네라는 편견을 가집니다. 이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30만짜리 자전거로 2천만 자전거를 다 따버리다. 그러면 완전히 반전의 반전이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러기가 쉽진 않아요. 왜? 장비빨이 분명히 있거든. 그리고 안전 자전거를 탄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자전거를 많이 안 타나 보다 라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갔는데 마티즈 타고 오는 사람이랑 람보르기니 타고 오는 사람이랑 같이 주차를 해서 사람이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편견을 가지고 봅니까 안 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동차나 장비나 시계나 명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솔직히 조금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동호회도 자전거나 자전거 의류나 착용했던 그런 고글이나 아니면 용품들로 그 사람에 대한 약간 편견을 가질 수는 시선적으로 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5를 끌고 오신 분이 있고 스타카토 끌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S5 저 사람 자전거 좀 타나 보다. 실제로 안 타봐도. 근데 입문용 자전거 끌고 오시면 저 사람 자전거 잘 못 타겠네 라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즘에 동호회 제일 많은 건 뭡니까? S5, 도그마, 서벨로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동호회 한 대 있을까 말까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동호회에서도 그런 저가형 자전거를 들고 온 입문자를 챙겨주는 동호회도 있어요. 저희 사드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렇게 오신버서 입문해서 중급 고급으로 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드 같은 동호회는 정말 없어요. 아까 왜 없냐? 아니 입문자들 챙겨줘야지. 당연히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입문자 챙겨주고 이 사람들이 또 고용하고 또 입문자 들어오고 선순환이 돼야 되겠지만 그 동호회 오신 분들도 누구를 가리키거나 누구를 케어하거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놀려고 오신 분, 운동하고.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손가락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그런 분들이 옆에 와서 어이 싸구려 자전거 뭐야, 자전거 이런 거 타면 안 돼 라고 하는 꼰대 같은 말을 시불랑거리는, 죄송해요, 그런 말을 내뱉는, 서구에서 말로 내뱉는 사람들은 동호회에 무릎 흐리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 동호회도 그런 사람도 꽤나 있어. 지금은 대부분 다 나갔어요. 동호회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진짜 나의 운동력을 끝까지 올려서 그 사람들한테 참교육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참교육해서 안 좋은 자전거도 내가 좋은 자전거를 다 따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게 진짜 참교육이에요. 하지만 나는 안 된다. 하지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저가형 자전거랑 자전거 의류가 아직 준비가 안 돼. 근데 이제 동호회를 참석을 했을 때 뻘쭘하게 구석에 서 있지 말고 먼저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입했던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전거를 세워두고 같이 얘기도 어느 정도 나누고 젠틀하게 대화를 나누면 당연히 저가형 자전거를 갖고 왔던 사람들의 시선의 편견도 저 사람이 자전거 실력은 모르는데 인성은 참 좋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초보자들 마음과 고인물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인물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초보자들도 너무 대접받고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고, 당연히 근데 입문자들을 어느 정도 케어해줘야 되는 건 고인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완전 상충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문했던 초보자가 먼저 인사를 해주고 반갑게 대화를 나눠주면 처음 봤을 때의 그 편견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동호회 가면 싸구려 자전거 무시하고 줄 세우기 하나요의 정답은, 저희의 생각은 많은 그 동호인들 중에 몇몇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인성 자체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하면 되지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 또 중요하지만 남에게 보여주는 허영심이 큰 분들이 분명히 지금 여러분 옆에도 있죠. 회사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전거 도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 잘못된 생각합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좋은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에서 모든 퍼포먼스를 뽑아내서 기록을 남기는 사람, 특히 동호인들 중에 MCT 나가시는 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그에 대한 실력을 입증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그 동호인들의 원탑이지만 동호에서 또 잘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초보자도 잘 챙기고 안전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타진 못하지만 항상 사드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안전하게 즐겁게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게 타라. 우리의 룰은 그건. 장어정의 동호회에서 저희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동호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라는 의심이 솔직히 왜? 나도 놀러나? 나도 자전거 빨리 타려고 로드 자전거 사서 나왔거든. 그러니 긴 팩에 팩 주행에 막 남에게 피해 끼치고 지나간다 말도 안 하고 막 시에를 쏘면서 다니고 있는 그런 동호회가 더 많은 거죠. 다 그렇진 않다. 그 정말 우린 그런 동호회 못 찾겠다. 그럼 사드 오세요. 사드는 해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모임은 여미새가 가능성이 크다고.큰가요? 자, 이것도 자전거 동호회 모임은 여미새들일 가능성이 큰가요? 자, 여미새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미새 모르는 아재들 분명히 지금 영상에 100명 중에 한 30명이 여미새 모를 거야. 여미새가 뭐지?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실은 여미새를 들으는 방법인데 뭐지 하고 검색해봤어요. 여미새가 뭐냐면, 여미새는 여자의 미친 새끼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여미새 소리는 뜻은 대충 아는데 이게 여자의 미친 새끼의 줄임말인 거 몰랐잖아. 여성의 과도하게 집착하고 맹목적으로 친절을 베푼 남성을 부르는 명칭이다. 동성애에 무관심하고 부치질하는 이성, 특히 미녀에게는 호의를 보이며 평양된 태도를 보이는 게 특징이다. 몰랐죠? 나 이거 보고 약간 좀 충격받았어. 여미새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쌍욕 중에 쌍욕이구나. 이건 좀 과학적으로 좀 풀어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자전거 동호회 여성 회원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이십니까?
실제적으로 자전거 대회가 열리잖아요. 자전거 대회가 열려서 1000명이 참여를 했다면 그중에 여성은 약 100명에서 15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약 여성 회원이 자전거 동호회에 많아야 10%, 정말 많으면 15%, 우리 사드 같은 경우는 2%. 왜 우리 사드는 있지? 사드 회장인 내가 문제인가? 내가 뭐 어때서? 자전거 동호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수영 동호회 가잖아요. 수영 동호회 가면 여성분이 더 많아요. 연수방 같은 데 가면 아주머니들, 누님들, 남자보다 더 많아. 하지만 거기에서도 여미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동호회 같은 여성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동호회에 여성분이 특히 미녀야. 근데 여미새가 없을까요? 분명히 여미새가 있죠.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에 여미새가 있을 확률은 내가 봤을 땐 10,000%입니다.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자분들을 위한다. 당연히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분들 위할 수 있고요. 자전거는 또 힘으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 그러면 챙겨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왜? 여성회원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여성회원들이 많은 자전거 동호회들 뭐합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가입해서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좀 장벽이 좀 높잖아. 남자분들이 좀 도와주긴 해야 돼. 그리고 SNS 같은 데서 또 인증샷 찍어주잖아. 또 여성분들이 있어야 또 이게 또 재밌어. 남자들이 가면서 무슨 인증샷이야? 뭐 롯데 돌면서 갔다가 롯데 돌고 빨리 밥 먹고 롯데 돌고 오는 거지. 여성분이 있으면 또 그런 또 재밌는 커피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여미새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전거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자전거 복장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쫙 달라붙는 빛과 저지를 입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 일단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전거, 로드 자전거를 짧게 안 타잖아요. 실제적으로 오전에 타서 100km를 타면 4시간을 타고 쉬고 밥 먹고 하는 시간까지 치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약 뭐 적어도 6시간, 7시간, 길면은 뭐 10시간씩 이렇게 같이 타고 다니면 동지에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여미새들은 그 시간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수영 동호회 같은 경우에 어딜 가더라도 차로 이동하고 수영 좀 하고 나와요. 그리고 술 먹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자전거는 일단 긴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미새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여미새들의 목적이 달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미새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 사드는 여성분이 있는데 여미새는 없습니다. 왜? 그 여성 회원을 여성으로 안 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회원 사드에 계신 몇 안 되는 여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지만 여성으로 안 봅니다. 다 롯데 돌리고. 하지만 남자 여자가 모이는, 특히 운동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보는 이런 운동 동호회, 자전거만이야. 요즘에는 아마도 런닝 동호회 여미새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전거에 있었던 여미새들이 꽤 하면서 많이 갔고 런닝이 아마 여미새들이 제일 많이 장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미새가 싫다? 난 여미새가 없는 동호회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MCT 가십니다. 훈련만 하는 동호회 가시면 됩니다. 어디 도싸? 그냥 계속 롯데 돌면서 그냥 가요. 여미새가 어디 있어? 자전거 탈 시간도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데는 챙겨주고 그런 거 없어. 다 버려 그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사드로 오세요. 여미새 없으니까. 대신에 남미새가 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미새가 많을 것 같은 동호회는 어떤 동호회입니까? 여러분들. 자, 신상을 말하지 않고 아이디로 얘기를 하는 오픈 채팅이 있는 그런 동호회. 특히 이제 뭐 소모임 어플로 모이는 그런 동호회에 여미새가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실제적인 운동보다는 커피, 사진, 인스타, SNS가 목적이다. 그러면은 거기 여성회원이 많을 확률이 높고 그 여성회원을 노리는 여미새가 많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맞을 겁니다.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하지만 자전거 동호회만은 문제는 아니다. 남녀들이 모이는 모든 동호회에서 있는 애기들이다. 자전거 동호회에 여미새가 많냐? 는 저는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자전거 동호회가 엄청 활성화됐을 때는 여미새가 굉장히 많아. 하지만 지금은 여미새가 런닝으로 많이 넘어가고 많이 줄었다. 걱정하지 말고, 특히 남성 회원이다. 본인이 여미새가 될 수도 있다. 본인이 여미새가 아니라면 그걸 왜 걱정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자전거 동호회에 궁금하다는 내용 3가지를 팩트만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자전거 동호회 너무 자분들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여러분들 60%가 40대 50대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전거를 왜 아재들만 이용하는지에 대한 주제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또 실방에서 또 함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분들 정말 나는 입문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자전거 동호회 편견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사드로 오셔서 인문을 떨쳐내시고 초급, 중급 가셔도 다른 동호회 가셔도 됩니다. 단 가서 욕은 하지마. 사드 시시하네. 네가 못할 때 분명히 네 못하고 네 게으를 때 챙겨줬던 그 사드를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입문자든 고인물이든 본인이 먼저 노력을 하고 본인이 먼저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누가 갔을 때 나를 대접해줬다는 생각은 다 버리세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대접을 해줘요? 특히 남자. 거기에